안녕하세요, 조지입니다. 며칠 전에 브러쉬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도 한번 공부할 겸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어요.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번역이 잘못되어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전적 의미, 브러쉬의 변화를 보면서 설정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나 의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주시거나 지적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도 알아가고 배워가는 입장이니 같이 함께 알아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이패드 기본 언어를 영어로 변경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글로만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네, 먼저 브러쉬를 오픈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브러쉬를 복사해 놨어요. 이유는 기본 브러쉬 설정 값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러쉬 설정 값을 기본 값으로 되돌리는 기능이 없어요. 설정 값들에 대해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브러쉬는 소프트 파스텔이 가장 잘 보여주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만들었던 마커나 사인펜으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브러쉬를 한 번 더 눌러볼게요. 네, 브러쉬 설정은 총 7개의 카테고리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스트로크, 쉐입, 그레인, 다이나믹, 펜슬, 제너럴,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엔 이 구성조차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하나씩 설명 후에 마지막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로크. 먼저 스트로크는 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선이 나오게 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선, 점선, 저항도, 불완전한, 선의 강약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은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트로크 프로퍼티스, 스트로크 테이퍼. 스트로크 프로퍼티스는 획 속성, 선의 속성, 특징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트로크 테이퍼, 선의 가늘기, 압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스트로크 프로퍼티스 먼저 보겠습니다. 스페이싱, 간격. 이것은 모양 소스의 간격을 좁힐 것이냐, 넓힐 것이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좁히면 선이 되고 넓히면 점선이 됩니다. 스트림라인, 유선형, 저항을 적게 받게 한다. 의미상으론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저항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고 낮추면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반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티가 안 나는 설정인데요. 설정값을 높이면 저항을 적게 받다 보니 선이 좀 따라오는 느낌을 받고요. 낮추면 펜의 움직임 그대로 쓰여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지터. 지터는 번역도 안 해놓고 그냥 지터예요. 지터 저만 몰랐나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터의 뜻은 신호의 불안정, 진폭, 안절부절, 신경과민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대로 써놓다 보니까 사실 영어, 한글 혼용돼 있어서 좀 더 이해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은 수치를 높일 시 선이 불안정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fall off, 감소, 옅어진다. 선이 옅어지는 길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가늘어지는 거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선을 썼을 때 내가 쓴 선의 길이에서 어느 위치부터 점점 선이 사라지게 할 것인지 어느 지점부터 그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은 스트로크 테이퍼 영역입니다. 획 끝단 처리로 되어 있죠. 이건 사인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소프트 파스텔에선 티가 안 납니다. 테이퍼 뜻은 폭이 점점 가늘어지다. 그럼 스트로크 테이퍼, 선의 가늘어지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두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프레셔 테이퍼와 터치 테이퍼가 있는데요. 이 버튼 같이 생긴 것은 버튼이 아니라 탭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래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먼저 프레셔 테이퍼 탭은 애플 펜슬의 압력, 가늘어짐,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고요. 터치 테이퍼는 손으로 터치했을 때 가늘어짐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애플 펜슬은 압력 조절이 가능하지만 손가락 터치는 압력 조절이 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손가락 터치 시에 변화량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 존재의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amount, 양, 선의 가늘기,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선의 시작점, 우측은 끝점의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우측 끝점의 변화량은 미세해요. 이것도 왜 있는지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amount가 0%, 즉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사이즈, 오퍼시티, 압력, 팁을 조정해도 브러쉬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amount의 퍼센테이지가 존재한다면 브러쉬 테이퍼에는 영향을 줍니다. 즉, 이 amount의 의미는 가늘어지는 변화량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지, 가늘기 변화량을 아예 없앨 것인지, 변화를 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한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양, amount는 아래 설정값과 레벨이 달라야 해요. 이 값이 있어야 아래 설정값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같이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이 구성을 해놔서 이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UI 설계가 엉망이에요. 예, 사이즈는 수치가 올라갈수록 더 가늘게, 오퍼시티, 불투명도는 수치가 올라갈수록 더 옅게, 낮을수록 기본값과 비슷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레쉬어 압력은 수치가 올라갈수록 더 섬세하게, 낮을수록 무디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팁은 알아차리기 좀 어려웠는데요. 가볍게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소프트 파스텔에서 티가 나요. 이것도 사이즈 값, 압력 값이 있어야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많죠. 이제 빠르게 툭툭 칠 때 브러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치를 높이면 블런트, 뭉툭하게, 무디게, 좀 강하게 나와요. 수치를 낮추면 샤프, 날카롭게, 옅게 나옵니다. 사실 이것도 거의 티가 안 나요. 그 아래 팁 애니메이션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이 계시다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해도 너무할 정도로 티가 안 나네요, 이건. 다음은 두 번째, 쉐입입니다. 모양. 브러쉬 모양 소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이에요. 세 가지 영역이 존재합니다. 쉐입 비헤이비어, 쉐입 프로퍼티스, 쉐입 필터링. 모양의 움직임, 동작, 특성, 분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브러쉬에서는 설정이 되지 않으며 브러쉬 모양 소스 자체가 특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제가 만든 마커 브러쉬가 네모난 모양 소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브러쉬에서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쉐입 비헤비어, 모양의 움직임, 동작을 설정하는 영역입니다. 스캐터, 분산, 뿌리다, 브러쉬 소스를 뿌려줍니다. 흐트러뜨려요. 로테이션, 회전, 순환, 소스의 시작점, 각도를 변경해 줍니다. 보이시죠? 이건 역시 일반적인 브러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형태가 정해진 브러쉬 모양 소스의 각도를 변화시켜 줍니다. 쉐입 프로퍼티스, 모양 특성, 성질들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랜덤마이즈드, 무작위, 활성화 시 의미로 소스 방향을 정해줘요. 브러쉬를 썼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브러쉬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지무스, 방위각, 활성화 시에 애플 펜슬 각도와 방향에 따라서 소스의 각도가 변경돼요. 위에 있는 랜덤마이즈드랑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쉐입 필터링, 모양 필터링 분류. 사실 없음, 클래식, 개량
이게 무슨 의미죠? 도대체 갑자기 필터링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봤을 때 이것도 버튼 같잖아요. 영문은 none, 클래식, 임프로브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분류가 어떤 버튼인지 사실 저도 처음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유추한 것으로는 이거를 모양 분류, 약간 태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모양 분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전형적인 모양인지, 이게 개량한 것인지를 구분하려던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사용 설정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다음은 세 번째, 그레인입니다. 그레인, 나달, 알갱이, 티끌. 브러쉬 입자 소스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역시 두 가지 설정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특성과 분류가 있습니다. 그레인 비헤이비어, 그레인 특성 설정 영역입니다. 이건 역시 특정 브러쉬에서만 설정이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입자, 텍스처 소스를 가지고 있는 브러쉬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제가 만든 사인펜이나 마커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무브먼트, 움직임. 수치를 높이면 롤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롤링이 높을수록 입자 본연의 그대로고요. 퍼센테이지를 낮추면 입자를 늘린 것 마냥 늘어납니다. 스케일, 비율. 입자 자체에 본연의 형태가 있고 이를 브러쉬 내에서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줌, 확대, 축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입자를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과 비슷하지만 구분 방법은 스케일이 좀 더 극단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테이션. 회전은 좌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돌고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돕니다. 그레인 필터링은 모양 필터링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다이나믹스. 동력? 여기에선 세 가지 영역이 있었는데요. 브러쉬 렌더링, 오퍼시티 다이나믹스, 사이즈 다이나믹스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제일 상단에 있는 브러쉬 렌더링의 버튼들은 역시나 탭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것을 탭을 하냐에 따라서 하단에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이 달라집니다. 속 터지죠. 노멀, 기본 설정 값입니다. 오퍼시티 다이나믹스는 동력에 따른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높이면 펜이 시작할 때에 힘이 실리고 낮추면 펜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천천히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걸 볼 수 있으시죠? 지터. 지터는 높이면 터치되는 부분 좌우로 옅어집니다. 사이즈 다이나믹스는 위의 오퍼시티 다이나믹스와 마찬가지로 힘이 실리는 부분을 제어해 줍니다. 높이면 시작할 때 브러쉬가 커지고 낮추면 끝에 브러쉬를 커지게 해줍니다. 지터는 높이면 입자가 작아지며 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지터에 사용되는 패턴도 좀 다르다 보니 머릿속은 더 복잡해집니다. 글레이즈드, 윤기가 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브러쉬에 어떤 의미를 가지나 몰랐는데 이건 역시 설정 가능한 브러쉬는 습식 재료, 파스텔, 연필 등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글레이즈드 선택 시엔 브러쉬를 스크린에서 떼지 않고 채색 시 유리에 칠하는 것 같이 균일한 값, 균일한 톤으로 면적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첩이나 쌓이는 느낌이 사라졌죠? 얼큐뮬레이티브는 누적, 늘어남을 뜻하는데요. 활성화하시게 되면 브러쉬가 겹쳐지면서 중첩되게 돼요. 플로우는 흐름, 투명도 조절이랑 비슷하네요. 아래 오퍼시티와 사이즈는 아까 설명드렸던 노멀과 동일합니다. 반대로 웻 믹스, 젖은, 섞이다, 적시다, 혼합체를 뜻하는데요. 스크린에서 떼지 않고 채색해도 중첩되며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딜루션, 희석, 수치를 높일수록 톤이 옅어지면서 희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지. 사실 습격, 돌격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번역된 걸 보면 머금기로 돼 있어요. 문지를 때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육안상으로는 그렇게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택. 다들 아시다시피 공격, 태클 뭐 이런 건데요. 초기 강도로 돼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낮을 땐 문지르는 느낌이 나다가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건조한 느낌과 톤이 세집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차지와 어택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브러쉬 쓰는 데는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풀, 번역은 흡입력으로 되어 있어요. 뭘 흡입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그레이드, 품질, 등급. 우측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좌측으로 갈수록 브러쉬가 뚝뚝 끊기게 됩니다. 사실 스무스의 정도는 정확히 티가 안 나요. 아래 오퍼시티, 사이즈, 다이나믹스는 동일합니다. 다음으론 다섯 번째 펜슬입니다. 펜슬은 애플 펜슬에 대한 자체 세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압력과 기울기를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펜슬 프레셔는 펜슬의 압력, 펜슬의 각도, 사이즈는 펜슬의 압력에 따라 중심을 강하게 할 것인지 약하게 할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블리드는 퍼지는 듯한 느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블리드는 번역 안 하고 또 블리드로 해놨네요. 애플 펜슬 틸트, 애플 펜슬 기울기입니다. 앵글은 기울기에 따라 펜을 세워서 쓸 때와 눕혀서 쓸 때의 차이가 생깁니다. 각도의 수치가 올라갈수록 눕혀서 쓰는 듯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차이가 나지만 설정하면 같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불투명도는 눕혀서 썼을 때 나오는 불투명도의 퍼센테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은 세웠을 때의 톤부터 눕혀서 쓸 때의 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줍니다. 설정값이 없다면 동일한 톤으로 나오게 됩니다. 블리드는 퍼지는 정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세워서 썼을 때와 눕혀서 썼을 때의 브러쉬 사이즈 차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높아질수록 눕혀서 쓸 때 넓어집니다. 사이즈 컴프레션, 사이즈 압축에 대한 것 같은데요. 활성화 시에 더 어두워집니다. 정말 거의 티가 안 나요. 어두워지는 것도 사실 좀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제너럴, 일반입니다. 브러쉬 설정에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브러쉬 프로퍼티스, 브러쉬 네임,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즈 스탬프 프리브, 도장 형식 미리 보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 모양이 명확하다면 활성화 시 해당 모양 소스가 스탬프가 찍힌 듯한 모습을 미리 보기로 보여줍니다. 커서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브러쉬 비헤비어, 오리엔트 투 스크린, 스크린 방향에 맞추기인데요. 무엇을 스크린에 맞춘다는 걸까요? 브러쉬 모양 소스를 화면에 맞춰서 쓸 것인지 펜슬의 브러쉬 방향대로 쓸 것인지 정할 수 있어요. 해당 마커의 기본 소스는 세로로 긴 형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가로로 썼을 때에는 소스 기본 방향 그대로 쓰이지만 비활성화 시엔 소스가 누워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이패드 세로 모드에 맞출 것인지 화면 전원에 따라 맞출 것인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래식 테이퍼, 전형적인 대표적인 가늘어진 모드인 것 같은데요. 활성화 시엔 프로크리에이터에서 생각하는 전형적인 테이퍼 모드 상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브러쉬일 때보다 끝이 더 가늘고 날렵하게 채색됩니다. 블렌드 모드는 혼합 모드인데요. 브러쉬의 혼합 형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블렌드 모드는 추후에 따로 설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머지는 자국인데 한글 번역은 손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래쪽에 크기, 사이즈 리미트, 오퍼시티 리미트는 브러쉬의 최대 최소 크기, 브러쉬의 불투명도의 최대 최소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뷰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설정 모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카테고리, 소스입니다. 모양과 입자의 소스를 변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모양 소스 설정 영역입니다. 인버트 쉐입, 모양을 반전시켜 줍니다. 사실 어떨 때 제가 브러쉬를 반전시켜서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Swap from Pro Library, 프로크레이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모양 소스들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나름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다면 교체해서 세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인서트 포토, 본인의 아이패드에 사진을 불러와서 모양 소스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래 그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거는 라이브러리를 오픈하면 모양 소스에 설정했던 것들이 다시 나오게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건 좀 더 명확하게 모양과 입자를 구분시켜서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었으면 사용하기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브러쉬 설정에 대해서 박살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여기까지 정말 다 보셨다면 정말 프로크리에이트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다 뜯어보니 본인이 원하는 브러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역시나 가장 큰 문제론 UI 설계 및 번역이 좀 잘못돼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설정했던 소스 설정에서 모양과 입자 설정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상위 설정을 하는 곳에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명 없이 브러쉬 설정 모드로 진입했을 땐 사용자는 멘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렇게 뜯어보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한글 버전일 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보신 분들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어야 해요. 네, 저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